어젯밤과 오늘 새벽 국회에는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결국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이 합의했던 공수처 설치 법안, 선거제 개편 법안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지난주 후반부와 같은 물리적 저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평가하면서 이제부터 한국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열어서 앞으로 어떻게 투쟁해 나갈 것인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총회가 진행 중인데요. 아마도 자유한국당 국회를 떠나 장외로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어젯밤 오늘 새벽까지 과로를 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특히 패스트트랙은 법안을 심의하기 위한 절차법으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날치기도 전혀 아닐 뿐더러 논의의 종결이 아닌 법안을 심의하는 시작 단계에 불과한 만큼 법안 심사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한 사람 이야기 더 듣고 나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에 상당히 큰 관심이 쏠렸었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서 이제 정말 물러나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손학규 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된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협상 과정에서 당이 숱한 분란과 내용을 겪어야만 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의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타협과 그에 따른 합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이 아닌 최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이제 당은 단합해서 우리 정치의 새 판을 짜고 한국 정치의 구도를 바꿔나가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SBS 인광기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두 분께 먼저 여쭤볼까요? 패스트트랙 결국 지정됐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여야 모두 다 패배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당은 이제 정치력 발휘에 실패한 것이고 야당은 물리력으로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치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많은 부분 속에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민들도 이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공감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최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그 신속 처리 안건 그 내용들은 선거제 개혁 그리고 이제 그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공수처 설치인데요. 왜 이게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는데 그 폭력이 동원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만약에 내년 총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앞서 이제 그 김 교수님이 양쪽 다 패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쪽이 다 패배하긴 했다 하더라도요. 전 그 어느 한 정당이 좀 책임을 좀 더 물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은 사실 국회법에 나와 있는 건데 계속 어쨌든 개혁 입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일관했단 말이에요. 한국당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을 해서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거였는데 이것을 원천적으로 방해했기 때문에 벌써 일주일이나 이 국회에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양비론적 관점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만 저는 한국당이 보다 더 큰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은 여야 모두 패배자다. 최 교수님은 자유한국당에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손학규 대표 얘기 들어봤더니 말이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걸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한국 정치의 새 판을 짜는 어떤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특히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하는 것들을 애둘러서 말한 것들을 보면은 제3의 길을 지켜온 바른미래당이 이념 도구마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당을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일부 세력의 책동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외부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를 경고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유승민 계열 쪽에서 이번에 이렇게 바른미래당의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일부 세력의 책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쪽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책동이 있다면은 책동에 대해서는 강력히 경고한다. 그래서 제3의 길이 열려 있는 만큼 바른미래당이 중심을 잡고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 나오는 거는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에 통과가 되고 나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번 처리 과정에서 우리 당은 불법과 거짓으로 통과시킨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당내에서 끝까지 물을 것이다. 이제 이거에 대한 답이 바로 손학규 대표의 아까 말했던 그 답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이죠. 바른미래당 회의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바른미래당 회의 장면 한번 보시면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손학규 대표가 발언을 그치고 난 다음에 김관영 원내대표의 등을 두드리면서 박수 쳐주고 격려를 합니다. 쑥스러운 듯하지만 어쨌든 김관영 원내대표 뭔가 해냈다는 표정이 얼굴에 담겨 있고요. 그 옆으로 김관영 원내대표 옆으로 임재훈 의원과 최이배 의원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번에 사개특위 위원으로 사보임됐던, 그래서 아마도 고생했다는 뜻으로 저 자리에 아침 회의 자리에 또 부르지 않았나 싶은데, 손학규 김관영 원내대표 우여곡절도 있었고 당내 비판도 받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손학규 김관영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정치적 성과를 거둔 것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흔들렸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어쨌든 목표는 달성을 한 것 아닙니까? 목표는 달성됐지만 정치 과정 속에서 보여준 바른미래당의 이번에 그 행동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면인데요. 하나는 처음에 김관영 원내대표가 약속했었던 부분들이 좀 깨졌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당론이 아니고 의원들의 그 소신에 맡기겠다고 했다가 또 바뀐 부분들도 있고요. 저렇게 김관영 원내대표가 막판에 법안을 자시안을 내놨다면 충분히 그전에도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보임과 관련돼서도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었었는데 그 의총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 얘기가 그것은 거짓이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저는 이번에 바른미래당이 보여준 당 지도부가 보여준 리더십은 굉장히 공허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모든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여야 모두가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더 큰 책임은 저는 바른미래당의 부분 속에서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도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김 교수님 그런 측면에서 말이죠. 네. 패스트트랙 지정이라고 하는 건 여야 사당의 공통의 목표. 네. 바른미래당이 없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내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야 모두 비판하시는 입장이긴 한데 패스트트랙 지정이라고 하는 정치적 목표 달성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의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목표는 달성이 됐다.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네. 당 내부 사정이 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손학규 김관영 원내대표 지도체제는 흔들리는 듯 했는데 일단 안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그런 평가를 했거든요. 저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는 얘기하셨는데 오래 간다. 조금 이제 생각이 다른데 바른미래당 내에 이번에 그 분열은 사실은 대단히 구조적인 문제예요. 김관영 원내대표가 처리에 있어서 조금 미숙한 건 있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바른정당계와 이 국민의당계가 기본적으로 화합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아마 의총에서 추인이 돼가지고 그럼 하면 당연히 당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건데 오신환 의원이 반대하니까 사보임을 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근데 지도부가 아직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요. 지명직 최고위원을 2명 임명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다른 의원들 지도부의 의원들이 최고위원들이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부가 당연직 최고위원을 2명을 임명하고요. 지금 김관영 원내대표가 아직은 있으니까 좀 그렇게 된다면 당 지도부를 물러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당권파, 당 지도부가
스스로가 물러나지 않는다면은 물러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로 그렇다 바른정당계가 탈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유승민계가. 그렇다면 현재 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어쨌든 패스트트랙을 이번에 성사시킨 건 이른바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한 어쨌든 간에 바른미래당이거든요.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달랐습니다만 좀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어제 제3지대론과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보수통합론 이런 것들 그리고 야권발 정계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상황을 두고 볼 때 바른미래당의 이 분열은 생각보다 계속 내용은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봤고요. 두 분의 생각이 좀 많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상의원총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의원총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또 의원총회에서 어떤 모습들 의원들이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영상을 아직 구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와 어떤 모습들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지금 박대출 의원의 페이스북을 잠깐 보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 감독님 이거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준비가 돼 있군요. 박대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근조 20대 국회는 죽었다. 부활을 외치는 저항. 저항의 물방울이 바다를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자 머리를 삭발을 했고 삭발한 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박대출 의원만 삭발을 한 것 같은데 삭발을 한 채로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찾아와서 박대출 의원에게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는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어떤 정치인이죠? 임광규 의원? 네, 기자 출신이고요.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홍보 쪽 이쪽으로 많이 일을 했었는데 지금 박대출 의원이 지금 저 모습이 오래전 얘기인 게 아니고 조금 전입니다. 2시부터 시작한 국회에서의 지금 의원총회에 앞선 모습인데요. 나서가지고 지금 근조 20대 국회는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금 나와 있는데 아직 화면은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 검은 복장을 하고 지금 나와서 상징적으로 그래서 지금 앞으로 벌어질 자유한국당의 이제 투쟁 방향에 대해서 의원들이 지금 모여서 2시부터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그 투쟁 방향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나오는 이야기로는 장외 투쟁을 강력하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전국을 돌면서 장외 투쟁도 하고 또 심지어는 광화문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도 투쟁을 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천막 당사까지 만들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강력 투쟁이 지금 예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대출 의원은 서울신문 기자 출신이고요. 경상도 쪽이 지역구고 PK 그리고 친박계로 분류되는 의원이죠.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삭발했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비상의원총회 조금 전 한 30분 정도 됐네요. 오후 2시에 원래는 오후 1시에 시작하기로 했었는데 1시간을 미뤄서 오후 2시부터 비상의원총회가 시작됐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는 모습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중간에라도 얘기가 들어온 대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각 권역별 모든 지구당이 다 천막 당사를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대로 결정할지 이런 부분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사실 어젯밤에 저도 뉴스 전문 채널을 통해서 어젯밤에 국회 상황을 지켜보기는 했습니다. 사개특위는 밤 12시 이전에 그리고 정개특위는 밤 12시가 넘어가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가결됐는데 어제 혼란했던 상황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과 한국당 의원들의 대치 이런 것들을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시간대별로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뭐 질서 유지권을 발동해서 회의 방해했다고 지금 공간을 협박하는 겁니까? 찬성으로 의사 입장 제2안 신동 처리한 이건 지정 동의권은 가결 뉴스 선고합니다. 의사진을 관리해야 된다고요. 신속 처리한 지정 건들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아니 왜제 지정 용의가 왜 그러세요? 국憲법 제85조의 이 규정에 따른 저희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기존 의원부터 투표를 시작합니다. 예, 다 했는데 우리 김재현 의원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한 10분째 들어가 계세요. 완전 무효! 완전 무효! 완전 무효! 회장을 나쁘는 거 아니야? 신속 처리한 지정 건들지 마세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그리고 선거제 개편 법안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기까지 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어제 사개특위와 정개특위는 회의장을 옮길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미리 예정돼 있는 회의장들에 대해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미리 점거를 하고 또 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모두 장소를 옮겨가지고 그러니까 자정 전후에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모두 패스트트랙을 상정을 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보시면서 며칠 전의 모습보다는 상당히 좀 격렬한 모습이 좀 덜하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국당으로서는 이렇게 길게 끌어왔던 것들이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됐겠지만 국민 여론적으로서도 특히 이렇게 폭력의 모습이 이 화면에 자꾸 비춰지는 것은 아무래도 좋은 모습이 아니고요. 특히 이 법이 굉장히 강하다. 국회 선진화법이 굉장히 강하다. 자칫하면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는 피선거권 5년이 박탈된다는 것들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을 거고 특히 이 법을 2012년에 만든 것이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만든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여론들에 대한 것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상정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에서 저렇게 약간은 소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조금 전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의 투쟁 지침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데 대해서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을 비판하는 발언도 담겼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헌정사 치욕의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멈췄습니다. 우리 역사는 어제를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헌법 전복을 기도하는 좌파 세력의 기습 침략, 자유 대한민국 고의, 의회 민주주의의 테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저들은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를 뽑으려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 좌파, 독재,
테러란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이번 상황 그리고 민주당과의 어떤 전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를 뭐 충분히 미뤄 짐작은 되는데 말이죠. 이념적인 쪽으로 아예 그냥 방향을 잡고 한 채 흔들림 없이 나가는 것 같아요. 큰 거는 뭐 이제 프레임 전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프레임을 먼저 설정하는 세력이 이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신들의 지지층을 결집하고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웰빙 정당에 대한 이미지를 좀 탈피하고 장애 투쟁으로서 보수를 결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뭐 좌파 독재라든지 헌법 수호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요. 그런 면과 더불어서 지금 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절박한 걸 넘어서서 생존 전략적 측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다른 패스트 트랙이 2개 채정될 때는 저렇게 물리적 그 힘을 동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것 속에서 자신들이 최고의 최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 자식 지지층을 결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좀 일관성 있게 지금 좌파 독재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임광규 의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어제 국회 상황과 말이죠. 지난주 후반부에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사당의 회의 개최를 막을 때와 화면을 한번 비교해가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상당히 강하게 반발은 했습니다만 회의가 열리는 것, 지난주에는 말이죠. 회의장이 바뀌고 열린다는 소식이 들으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그 회의를 못 열게 막고 그 앞에서도 또 강하게 온몸으로 막고 그랬는데 어제는 예정됐던 회의장 앞에서 저렇게 구호만 외치고 앉아 있다가 뒤늦게 다른 곳에서 회의가 열린다고 하니까 가서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항의하고 비판하긴 했는데 고성을 치긴 했는데 회의에 참석을 하고 의사진행 발언도 하고 투표를 할 때 투표를 막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면 지난주 후반부와 어제 왜 이런 자유한국당의 대응의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온몸으로 막겠다고 큰 소리를 쳤었는데 어제는 온몸으로 막지는 않고 어떤 면에서는 마음으로 막았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국당 의원들도 알 겁니다. 아마 지금 저렇게 극한적으로 극단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저렇게 물리적으로 막고 이런 것들이 영문이 없다는 걸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런 모습들이 정말 스스로들의 가치에 입각했다면 저는 어제 더욱더 그야말로 요즘 흔히들 뭐 가열차다는 말 많이 하던데 가열차게 저기 방어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건요. 그만큼 스스로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신을 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그 질문하신 거 김 교수님한테 한국당의 발언들이 너무 섬찟해요. 좌파 별난이란 말까지 나오고 좌파 독재는 기본이고 의회 구테타, 좌파 독재 이런 말들이 지금 과연 이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알고서 얘기하는 건지 저는 그렇지 않고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추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의 모습과 지난주의 모습이 차이가 있는 거 강도의 차이가 있는 건요. 그만큼 그게 확신에 찬 가치를 스스로 확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명분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리고 선거제 문제는 작년 12월 15일에 또 합의도 했잖아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한국당은 저는 그래서 저렇게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어쨌든 뭐 쉽게 의문이 해소되진 않아요. 교수님 말씀 들어도 왜 한국당이 저렇게 바뀌었을까? 그러면 지난주에 아예 차라리 저렇게 했으면 차라리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는 존중하면서도 항의의 뜻은 충분히 표현됐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온몸으로 결사적으로 막고 그래서 그 충돌하는 모습을 온 국민에게 다 보여주고 말이죠. 그런데 어제는 왜 막는 듯 하면서도 사실상 막지 않았을까? 왜 저런 태도 변화가 저는 나왔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역시 국회 선진화법 제166조에 있는 국회의회 방해죄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처벌이 일단 두렵다. 처벌이 많이 그게 됐기 아니라 때문에? 우발적 충돌이냐 지속적 충돌이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판단을 할 때 처음에 1차적 충돌 같은 경우는 뭐 우발적으로 이 부분을 막았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정치적인 어느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막게 됐을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법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다라고 하는 판결 속에서의 불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바른미래당이 완전하게 이쪽으로 돌아섰다는 확증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공수처 법안에 관련돼서 별도의 법안을 결국은 다른 정당이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주고 그리고 사보임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참석하지 않았었던 의원들이 참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이것은 더 이상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 결국은 통과될 수밖에 없는 이 부분 속에서 결국은 자신들도 결국 미래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투쟁의 강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돼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뭐 여론의 조사, 어제도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나왔던 분들은 53%가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을 하고 30%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더니 명확하게 지금의 진영이 그대로 반영된 여론조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찬성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는 점 여론조사 결과 어제 여러분께 전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인광규 의원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좀 드러누워서 그 소리치는 장면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으로 결정이 되고 나서 말이죠. 왜 드러누워서 저렇게 항의를 할까? 저 드러눕는다는 게 어떤 뜻일까? 어떤 뜻을 담아서 저렇게 드러누워서 시위를 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어서 있다가는 자꾸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렇게 누워 있으면 우리 이제 이 카메라 기자들이라든가 우리 기자들 입장에서는 화면이 좋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딱 누워서 있으면은요 상당히 이 저지하는 모습들이 강력하게 비춰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렇게 보면은 이 사실 밟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몸이 일어서 있으면 부딪힐 수는 있어도 밟기는 어렵고 그래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모습. 그러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무저항 그러니까 무폭력, 비폭력 저항을 하고 있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누워서도 소리는 구호는 구호대로 외치고 지금 모습은 정의당과 자유한국당 이렇게 의원들이 누워 있는 데서 앞에서 서로 이렇게 자기 주장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뜻도 담겨 있겠죠. 조금 전에 현장 담당하는 기자하고도 한번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나를 밟고 가라. 당신들은 이제 민주주의를 파괴했다. 그리고 파괴한 당신들은 이제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 회의가 끝난 다음에 아마 그런 뜻으로 저렇게 들어놓은 것 같다고 현장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모습조차도 따지고 보면 예전에 87년 6월 항쟁 때 지금의 민주당 당시 학생과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 시위 상당히 하려고 애를 썼고 그 당시에 외신들도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당시에도 백골단 그 무서운 백골단이 있는 상황에서도 때로는 들어누워서 항의 시위를 하다가 한 명씩 끌려나갔던 그런 모습들도 기억이 나요.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요즘 이제 어제 그제도 그랬고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이 얘기를 하잖아요. 87년도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건데 1987년도 4.13 호원 조치가 있었어요. 헌법을 수호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발표였는데 호원 철폐 독재 타도가 그 당시 구호였거든요. 네. 그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지금 이제 헌법 수호 독재 타도. 근데 과연 이게 등치가 되는 건지 호원 철폐라는 게 지금 헌법 수호 당연히 지금의 헌법을 수호해야죠. 그때 헌법은 전두환 대통령이 유신 이후에 다시 개헌해서 대통령 간선제로 했던 헌법이었고 그래서 그 헌법을 폐지하자고 국민들이 열망했던 것이었고 지금 87년도에 개헌돼서 지금 직선제가 된 그 헌법이잖아요. 당연히 헌법을 수호하는 건 맞는 건데 헌법 수호 독재 타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워 있는 모습도요. 그 당시가 생각나요. 그러니까 헌법 수호 독재 타도가 그 당시 호원 철폐 독재 타도로 해서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이러한 프레임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네. 지금 독재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국당은 현재 정권을. 그러니까 그런 이제 논리적 일관성은 있는 거죠. 현재 정권은 독재 정권이다. 그러니까 눕고 저항하고 그리고 호원 철폐 대신에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이런 점에서는 이 누워 있는 게 좀 수미상관하지 않냐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장면들 나왔는데 잠시 뒤에 말이죠. 저 장면에서 여러분께 정말 재미있는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자리에서 나왔던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복도 쪽으로 앉아 있고 그 마주보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앉아 있는데 그곳에서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되는데 잠시 뒤에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어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그 현장 통과될 때까지는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특위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장들은
어떤 논리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는지 상당히 긴박했던 상황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몰래 숨어서 이걸 통해서 얻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225 통보해놓고 여기 왔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수처 만들어서 누구 잡겠습니까? 위원장님, 무슨 국회 운영을 이렇게 하세요 그래? 이게 개혁입니까? 이게 사법개혁입니까? 있으면서 왜 그래요? 위원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자, 의사진행 발언을 중지하겠습니다. 자,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안건은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법 제85조 2의 규정에 따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법 제85조 2항에 따라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 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지체 없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무기명 투표를 독재하십니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지금 저 장면 보니까 사개특위에서 말이죠.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에 침묵과 미소로 대응을 하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상당히 카리스마 있게 내가 위원장이다. 내가 진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해서 두 위원장의 어떤 스타일의 차이가 이 영상에서 한눈에 보이고 말이죠. 특히 사개특위에 가서 항의할 때 유이동 바른미래당 의원이 같이 가서 항의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상상하고 계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보수가 결과적으로 내년 총선에서는 한 몸이 돼서 선거를 치르는 게 아니냐, 적어도 연대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 얘기가 연상되는 장면이에요. 정양석 의원과 유이동 의원이 같이 항의하는 장면 보니까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를 향해서는 어찌 보면 같은 뿌리지만은 굉장히 또 달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저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또 밖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하고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뭐 이런 오신환 의원 이렇게도 같이 해서 회의를 진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 지금 화면들 나오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국회에서 어젯밤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사태 보면요. 내년 총선과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저런 모습들이 결국은 바른미래당 내 그 바른정당계 의원들 그리고 이제 한국당과의 통합 문제 이런 것들이 개입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보임 문제가 저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겠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이동 의원은 바른정당계 출신이잖아요. 바른미래당 의원이고 바로 그러한 점들이 어쨌든 이 이후에 총선이 다가올수록 바른미래당 발의됐건 뭐 저기 어느 쪽에서 이제 촉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수통합 이른바 보수통합의 시동을 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봅니다. 예. 어제 국회 정개특위에서 말이죠. 의사진행 발언 우여곡절 그때 의사진행 발언을 심상정 위원장이 허용을 했고 의사진행 발언 끝나고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을 비롯해서 여야 사당 의원들은 모두 들어가서 투표를 하고 나왔는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투표할 순서에서 김재원 의원이 투표하는 데 들어갔다가 말이죠. 김재원 의원이 투표장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상당히 10분 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장면 보면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다 했는데 우리 김재현 의원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한 10분째 들어가 계세요. 아니, 투표하는 시간 걸릴 수도 이게 회의방입니까? 투표할 때 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투표장에 들어가서 10분 넘게 있는데 말이죠. 김지원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저렇게라도 한번 투표를 지연시키고 그러자라고 하는 건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이런 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뭐 웃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좀 투표 필리버스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는 이제 참담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서로 정당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지금 패스트 트랙
그 지정을 둘러싸고 벌이고 있는 하나의 투쟁이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대한민국의 민생을 위한 법안을 가지고 그렇게 싸웠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절대적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돌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왜 저렇게 싸우는지에 대해서 부분들을 솔직한 얘기로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는 거를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네.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뭐 어제 보러 이 패스트 트랙 지정은 다 마쳤다고 하지만 저는 저게 끝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의회 과정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굉장히 미비하고 부족한 법의 절차상의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패스트 트랙에 있어서의 절차만 있지 지정 범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 사법인과 관련돼서도 의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냐 안 돼야 되는 문제들이 네. 여러 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로 끝날 뿐이냐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차와 관련된 것들을 더욱더 제도화시키는 장치들을 저는 마련돼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교수님이 중요한 부분을 또 지적해 주셨고요. 이번에 이런 우여곡절,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누구보다도 고생했던 분들이 뭐 여야 의원들 다 고생했겠습니다만 또 그 모습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하고 상대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에서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더 큰 것 같기는 한데 그 부분은 또 생각하시는 분마다 보시는 분마다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말이죠. 국회의원 보좌진, 각 당의 젊은 당직자들 그리고 국회 직원들. 어제 국회 정개특위 과정에서는 국회 직원이 질서유지권 발동이 되면은 국회 회의장 문이 닫히고 아무나 출입할 수 없게 됐는데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회의 도중에 나가겠다고 나가니까 일단 출입을 못하게 위원장이 지시했기 때문에 국회 직원이 그걸 막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상당히 거기에 화가 났던 것 같은데 그 모습을 바라본 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또 이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여보세요. 내가 나가려고 그래요. 내가 못 나가요? 어디 잡았어? 문이 아니잖아요. 어디 잡았어? 잡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원장 저거 좀 말고. 뭘입니까? 위원장, 아니 위원장. 퇴실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 조용히 국회 직원들 뭐라고 하지 마시라고. 아니 화풀이 할 게 있으면 우리 당한테 하세요. 장전 의원이 그러는 거 아니죠? 예, 저 국회 직원은 위원장 지시받아서 하는데 뭐 장제원 의원 화가 난 건 이해합니다만 저런 상황에서 국회 직원에게 저렇게 또 크게 화를 내는 모습, 기동민 의원이 화내려면 우리한테 내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국회 보좌진들의 이른바 뭐 단체 대화방 같은 데죠. 여기서 이러다가 우리만 너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임광규 의원 어떤 내용의 글입니까? 국회 보좌진들이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페이스북인데요. 저기 댓글을 올리면 익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의원들 보좌하다가 보면은 우리만 등 터지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발 우리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다가 보면은 재판받고 빨간 줄 생겨서 우리만 피해를 보고 이러는데 정말 이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그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민주평화당 박주연 의원이요. 어제 이른바 총알바지 금지법이라는 거를 냈습니다. 국회법을 개정하는 건데요. 국회 운영을 방해하는 목적으로 보좌관이나 당직자를 동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인데 만약에 이걸 어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그렇게 해서 예. 국회 보좌진들이나 이런 운영진들이 이렇게 싸움을 할 때마다 앞에 나서서 몸싸움을 하는 선봉대 역할을 하지 말도록 하자 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해 놓기까지 해놨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은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정치적 지향점 또 목표 이런 걸 놓고 충돌할 수 있는데 보좌진, 국회 직원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국회의원들의 그런 싸움에 동원되는 모양새고 자칫하다가 사법 처리까지 될 수 있다. 고소고발의 예외는 없다고 양당이 모두 밝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렇게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측면까지 국회의원들이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회 보좌진들, 국회 직원들이 더 열심히 신나서 일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재미있는 영상이 있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영상 저도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봤는데 말이죠. 정말 재밌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열심히 투쟁하고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투쟁하고 싸우고 거리에서 시위하고 누가 전문가냐. 정의당이나 민주당 쪽에 전문가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왜 웃음이 터졌는지 아시겠죠? 저게 그 이른바 라임이라고 하네. 그 리듬을 맞춘 거예요. 정의당 당직자들이. 네네. 저쪽에서 헌법 수호할 때 이 정의당 당직자들이 독도를 크게 외칩니다. 그러면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수호라는 말이 독도, 수호 이렇게 들리고 그런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저거 보면 참 우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저런 분들이 우리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참 양면성이 있다고 좀 보는데 더 이상 저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게끔 우리 국회가 이제 능동적이고 선진화된 국회로 갈 수 있게끔 좀 성숙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제가 다놓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에게도 수첩이 있습니다. 예. 국민 수첩이 있어요. 다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는 내년도 총선에서 분명히 국민들이 심판할 거라는 거를 저는 확신하고 있고 다음 우리 국회에서는 저런 모습들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 영상 보다가 제일 확 관심이 갔던 게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독재자라고 하는 구호를 외쳐요. 문재인 독재자. 여기에 정의당 당직자들이 박정희를 크게 외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유한국당이 어쨌든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는 그렇게 들리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졌어요. 제가 아까 호원철폐 독재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과 이제 저것도 이제 오버랩된 부분인데 한국당이 이제 뭐 강공을 나오면서 여러 용어를 동원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저렇게 정치가 희화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헌법 수호는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정미 대표가 저렇게 웃겠어요. 그래서 저는 양당이 생각이 다르니까 굳이 뭐 어느 당이도 책임있다. 제가 뭐 한국당이 책임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래도 어느 정도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얘기를 좀 하면서 해야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죠. 저는 아까 애국가를 부를 때도 뭉클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런 상황에서 애국가들은 좀 뭉클해야 되는데 아까 한국당 의원들 애국가가 좀 그래서 정치를 좀 너무 왜소화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젯밤과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국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긴박했던 상황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결과적으로 선거제 개편 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는 소식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저항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확연하게 그 강도가 약해졌다. 그 결과로 어쨌든 간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고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또 민주당, 여야 사당 의원들 간의 충돌은 있었습니다만 물리적 충돌까지 폭력 사태까지는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처벌 조항 이미 민주당에서 용서 없다, 취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고발했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히고 있고 물론 자유한국당도 민주당 향해서 뭐 폭력이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법적 수사는 양쪽에서 취하지 않는 한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서 내가 검사 출신이다 하면서 안심시키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들 한가운데서 고소 고발 두려운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소 고발장 들어오면 그것을 수사하고 처리했던 법조인 출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당력을 다 기울여서 반드시 끝까지 고소 고발 당한 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을 조금 안심시키려고 대표까지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상황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은 좀 썩 좋지 않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요. 고발은 분명히 이미 접수가 됐고 민주당이 취하할 의사가 없다. 이해찬 대표는 도둑놈들이라고 하면서까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자유한국당 해산하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벌써 100만 명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간 한 몇 명 정도?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뉴스 들어오기 직전에 그러니까 2시 거를 봤더니 116만 명이 지금 청원에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 훌쩍 뛰어넘어서 그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은 13만 명. 물론 이제 날짜가 차이가 납니다. 22일부터 시작을 했고 29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약 일주일간의 간격이 있으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어쨌든 자유한국당 해산에 대한 국민 청원이 116만 명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100만 명이 넘어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강서 PC방 때 아마 119만 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기록은 분명히 깰 것 같은데 저게 어떤 민의의 분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어제 여론조사처럼 어떤 진영 간에 그래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역시 좌파는 결집을 잘한다 이렇게도 평가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해산 청원도 물론 있어요. 거의 맞대응한 차원에서 워낙 늦게 했기 때문에 저 100만 명이라고 하는 인파에는 아직까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또 드루킹 얘기하면서 저 100만 명이라는 숫자 자체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 저거 얼마든지 여러 사람을 동시에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동시에 이렇게 동의한다라고 하는 걸 누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영의 논리가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런 식으로 따져 보면은 좀 지나면은 20만 명은 아마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해산 부분도 넘을 거라고 봅니다. 기준은 20만 명이죠. 20만 명이 넘으면 다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는 저렇게 청와대가 정치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심어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사항이 아니라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저렇게 나름대로 청원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아주 첨예한 정치적인 현안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저 문제에 관련돼서 저는 뭐 답을 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해산에 대한 정당 해산에 대한 청구권은 정부가 갖고 있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모든 것이 다 청와대 중심의 정치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이렇게 상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119만 명이네요. 8일 됐고 8일 만에 119만 명, 120만 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15만 명꼴인데 말이죠. 청와대에서 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분명히. 근데 저 부분은요. 숫자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좌파만 결집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우파가 얼마나 결집을 잘했습니까? 전 이번에 한국당이 거둔 성과 중에 하나는 어쨌든 그 보수층을 결집시켰다는 게 있기 때문에 한국당에 대한 그 해산, 정당 해산 그 인원이 저렇게 많다는 건요. 한국당이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 자성과 혁신 없이 무조건 독재 타도 얘기하고 좌파 독재 얘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전 그 해산 요구라고 봅니다. 물론 저 정당 해산이 저렇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만 숫자가 100만이 넘었다는 것은 그 단순하게 이렇게 폄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 이 시각 현재 119만 1,932명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 서명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이 정부와 싸우지 않을 수가 없다. 희생이 있어도 감수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민주주의 유린 저지 못했다. 대한민국 헌정 치욕의 날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까지 했네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은 보수 우파를 넘어서 빅텐트 아래서 보수 우파 하나 되게 해야 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의 충돌 상황이 보수 우파 진영의 연대 통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단초가 되는 얘기를 의원총회에서 또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